저는 서울에서 YJM 게임즈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개발실을 지금 맡고 있고요. 뭐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면 YJM이라는 곳에 오기 전에는 이제 판교에 있는 스마일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개발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여기는 아마 개발자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아서 유니티라고 하는 엔진 컴퍼니에서도 게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바일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계속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게임을 일단 그 퍼블리셔의 조직 내에서 게임들을 소싱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좀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VR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 관심이 있다고 봐야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그 YJM이라고 하는 곳이 VR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그 많은 부분들의 시행착오를 현재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 회사 소개라든지 회사 자랑이 아닌 그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지금 제가 요 행사만이 아니라 그 요즘에 이제 엔진 컴퍼니들 있죠. 뭐 유니티도 그렇고 언리얼도 그렇고 전국 순회로 이런 그 강연들을 굉장히 많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판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마케팅 전문가분들처럼 유저를 어떻게 애퀴지션 할 거냐, 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런 일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그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그런 그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는데, VR은 뭐 이제 모두가 다 시작하는 단계라 내가 게임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만든 게임을 어디다 뭐 입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한 정보들이 공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통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그 그냥 만들기만 하고 끝나자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잘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자라고 하는 취지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개발 사이드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게임들이 사업적인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신 상태에서 개발을 좀 하시면 근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동그라미 4개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그 저희 YJM에 관련된 법인 별도 법인들의 명의예요. YJM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고 워니멀스라는 회사가 있고 서울 VR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회사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하단의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YJM 게임즈라고 하는 곳이 그 저희들이 앞으로 부르려고 하는 VR에 대한 퍼블리싱을 하는 배급사의 조직입니다. 물론 YJM 게임즈는 VR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모바일도 지금 현재 계속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급자라고 하는 조직인데 뭐 VR에 좀 한정돼서 보면 배급자라고 하는 그 영역이 기본적으로는 잘 만들어진 게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들을 하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역할까지 어떤 사업적인 니즈를 찾아내고 사람들을 모아오는 일을 하는 것도 일단 배급자의 역할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여담 하나 드리면 모바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좀 있어요. 뭐 CPI도 있고요, CPA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진성 유저를 모으는 게 있는데 VR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HMD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VR이라고 하는 게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HMD 헤드마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야 돈을 주고 팔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개발자분들이 훌륭하게 게임을 개발해 주신 게임들을 최소한적으로 적어도 HMD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드려야 의미가 있는 일들인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일단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런 VR에서는 아직 그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모두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두 번째 있는 원 이멀스라고 하는 요 조직이 아마 여러분과 같은 조직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VR 콘텐츠 게임 개발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 40-50명의 저희 인하우스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VR에 들어가는 게임들, 기본적으로 사실 뭐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VR은 디스플레이죠. 이게 클라이언트가 PC에 있을까 모바일에 있을까에 의해서 PC 게임이냐 모바일 게임이냐 내지는 PSVR이라고 정의하면 비디오 콘솔인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HMD의 이 멋있는 안경은 그냥 보여지는 화면일 뿐이니까 이제 그런 게임들을 기본적으로는 개발을 좀 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계속 나중에 좀 연계가 되겠지만, 우리는 모바일에서는 구글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하고 애플의 앱 스토어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OS가 다르니까 개발이 전혀 다르지만, VR도 기본적으로 마켓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스팀이라는 마켓들은 뭐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워낙에 유명해져서 이제 굉장히 대중적이긴 하지만, 뭐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주로 익숙했던 우리들한테는 스팀에 게임을 올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VR 같은 경우는 스팀이 일단 가장 큰 마켓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제공하고 있는 오큘러스는 애플처럼 본인들이 하드웨어도 만들고 본인들이 스토어도 만들어서 이제 나만의 월드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켓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중에서는 HTC에서 제작하고 있는 바이브라고 하는 기종이 가장 유명해요. 근데 그 바이브도 기계만 많이 알려졌지 사실 스토어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바이브 포트라고 하는 스토어가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인게임 개발자세요. 플랫폼 개발자가 아니시죠, 대부분. 그러면 인게임에 있는 개발자분들의 뭐 클라이언트 영역과 서버 부분들이 뭐 이제 공존하시겠지만, 게임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게임을 갖다가 저쪽 마켓, 이쪽 마켓 다 보낼 때에 있어서 포팅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본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죠. 시간들도 많이 소비되고 경험도 많이 적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이멀스라고 하는 개발자 조직에서는 뭐 본질 업무인 일단 게임 개발을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퍼블리셔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개발자분들이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빌드를 주시거나 저희한테 소스 코드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에 있는 마켓들로 포팅을 해드리고 있는 업무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업무도 어떤 그런 그 VR의 그 사업적인 부분에 하나 해당하는 영역이다라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YJM 게임즈 쪽에서 사업적인 니즈를 가지고 오면 원이멀스에서는 가장 빨리 구현을 하는 일들을 주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에서 많이 익숙해져서 알겠지만 게임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은 개발이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빨리 잘 만들어 주셔야 그게 개발의 완성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원이멀스 같은 개발 조직에서는 정말 신속성, 스피드,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야근하고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긴장하면서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울 VR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조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조직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배급을 할게요, 게임 만들어요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죠, 환경이 있어야죠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 SVS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YJM이 60%, 그리고 아마 모바일에 익숙하신 이가 잘 아실 거예요. 일본에 있는 구미라고 하는 회사가 40%, 저희들이 공동으로 돈을 출자를 해서 지금 저희 서울의 양재동에 SVS라고 하는 별도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법인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표현은 엑셀러레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표현으로 익숙하게 보면 뭐 넥슨에 있는 MPC, 스마일게이트에 있는 뭐 오렌지팜, 이렇게 그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에 2기를 받아요. 저희들이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 그래서 지금 현재 SBS 2기가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공고가 나가고 접수를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획안을 보여주시면 저희들 기준에서는 뭐 그냥 이해가 쉽게 얘기하면 아직 뜨기 전인 아이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계속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뭐 지원이라는 표현은 좀 삼가할게요. 좀 경솔한 것 같고, 이건 정부,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닌 저희도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아닌 파트너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개발사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 고민이죠.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스타트업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 계속 코스트는 들어가고 뭐 계속 투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드로 투자를 하고 어떤 일정이 지나감에 따라 결과가 물론 따라와야겠죠. 시간 투자는 받았는데 시간 지나고 결과물 없으면 추가로 들어오는 투자자 절대로 없을 게 현실이니까 밸류만 자꾸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이런 과정을 같이 하시면서 외부에서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저희들의 어떤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같이 노출을 해드리고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내역들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하나하나씩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브리즈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요즘에 뭐 기사에 많이 나오는 VR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그냥 VR 카페, VR 방, 뭐 VR 테마파크라고 불리는 일들이고요. 저 VR 오프라인 비즈니스에는 크게 보면 룸스케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브 같은 PC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한 3m, 3m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움직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냥 롯데월드처럼 놀이동산이죠. 그냥 어트랙션에 들어가서 가상현실을 쓰고 그런 어트랙션을 타는 사업이 있는데, 저 비즈니스도 지금 YJM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과정을 그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 떠들었던 스팀이라고 하는 마켓이에요. 이 스팀은 그러니까 VR에 특화된 사실은 마켓은 아니죠. 그냥 PC죠, 사실은. 네, 이제 PC다 본데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동양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분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환경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쳐놨어요. 잘 보시면 위에는 4만 몇천 원인가 그렇고요, 밑에는 8만 얼마인가 그래요. 저게 어떤 라이센스냐면요, 위에는 인디비주얼이라 개인이에요. 그냥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저거 평생 동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냥 사면 돼요. 근데 밑에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모바일 게임 개발을 해서 유통 구조를 잘 보면 뭐 워낙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개발사가 게임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게임이 거의 완료 시기가 오면 퍼블리셔에게 MG나 LF란 선금을 받고 게임의 권리를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넷마블이든 넥슨이든 이런 큼직한 회사들이 선금을 주고 개발사의 게임을 제 이름으로 구글과 앱스토어에 올리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게 비즈니스의 구조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서, 개발사분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많이 매출이 올리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지만, 이런 어떤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퍼블리셔의 선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사실은 뭐 개발지원금은 VC한테 펀딩을 받는 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 이런 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퍼블리셔들이 게임을 좀 먼저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스팀에서 이 커머셜 라이센스를 빡 내고 난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 배급자가 개발사에게 목돈을 주고 게임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게임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우리 개발사가 만들어 놓은 게임을 팔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을 제가 사기도 해야 되는데, 스팀에 올라갔더니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 저 게임 하나 가지고 돈을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안 나눠드려도 돼요. 그냥 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VR 게임 지금 만들었어요. 이 게임 좋으니까 나한테 MG 1억만 주고 게임 사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 같은 배급자 입장에서 목돈을 주고 게임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또 제가 저희 그 원이멀스라고 하는 개발사가 게임 만든 걸 팔려고 갔더니 아무도 게임을 목돈 주고 사주지 않아요. 이런 구조가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가 지금 이미 정착됐다.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미리 드리는 거고요. 정말 실제 리얼하게 에피소드로는 대한민국의 패블리셔와 대한민국의 개발사들 간의 VR에 한해서는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기획서 들고 게임 만들어서 제가요 로우 데이터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G 2억만 주세요. 3억만 주세요. 근데 로우 데이터 스팀에 올라가면요 지금 한 달에 7만 원만 내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익숙치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VR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가 존재하더라라는 것들을 좀 인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VR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그럼 배급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게임을 개발하는 건 개발자의 본질이고 몫이다. 그러면 배급자는 무슨 일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저희도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많은 소비자를 모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임의 매출을 보다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일이에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D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찾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관례적으로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VR에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개발자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VR 업계에서는 서비어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나온 로우 데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바일이나 PC 쪽에서 보면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정도의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그 서비어스라고 하는 개발사는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출시함과 동시에 어떤 기술력, 개발력,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5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VR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뭐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적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요 하단에 보시면 오버턴이라고 써 있는 게임인데 저 게임이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로직하고는 안 맞아요. 이 게임을 MGLF 선금을 주고 저희들이 샀어요. 왜 샀는지는 저희도 되게 지금 막막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거 돈 주고 사는 건 저희도 그 돈보다 더 많은 돈들을 벌기 위해 사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비즈니스인데. 근데 그렇게 선금을 들인 다음에 저 게임을 밖으로 내보냈을 때 그만큼 회수할 수 있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현실도 좀 되게 냉정하고요. 근데 YGM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VR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의지에서 출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뭐 본인들의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표현들 중에 하나라서 다행스럽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VR에서 게임을 MG 주고 선금을 주고 게임을 사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같은 조직들도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예. 근데 저 오버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HG, 그 스튜디오 HG라고 한대훈 대표라는 분이 공식적으로는 1인 개발로 게임을 만든 게임인데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혹시나 뭐 스팀 마켓 가서 보시면 뭐 동영상들도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10월 17일 런칭해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계속 탑셀러 1등 달리고 있고요. 좋은 성적 막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사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팀 VR, 오큘러스, PS VR, 바이브 포트, 하이퍼리얼, 포브라고 있잖아요. 저 마켓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VR 게임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모든 마켓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버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게임 개발은 한대훈 대표가 해서 완성을 했지만 저 게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큘러스 스토어라든지 또 이제 그 바이브 포트라든지 이런 포팅들을 아까 저희 그 워니멀스라고 하는 조직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하이퍼리얼이라는 마켓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중국에 있는 도메스틱 브랜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들이 HMD 만들어서 자기들의 마켓을 구현해 놓고 오큘러스처럼 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국내에서는 본인들끼리는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생긴 이제 마켓인데 저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포팅을 만들어 들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포브라고 하는 HMD는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눈동자로 움직임을 인식하는 종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저 포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움직임들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 조금은 좀 정적인 자세에서 눈동자로만 움직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마켓인데 저쪽에도 포팅을 좀 했더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저런 많은 마켓들에 대한 포팅을 게임을 개발을 집중하시는 개발자분들에게 조금 공수를 덜어드리고 저희들이 좀 일을 더 먼저 경험을 해서 저런 일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다인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스팀이고 뭐고 다 저런 그 오픈 마켓들은 PC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환경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디오 콘솔이잖아요. 비디오 콘솔은 오픈 마켓이 아니에요. 게임을 올리는데 뭐 이건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아주 게임 업계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은 엑박이나 PS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인데 TCR이라고 하는 레포트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존재하는 레포트가 본인들 기준으로는 이것만 따르면 돼, 이것만 시키는 대로 하면 돼라고 주는 페이지인데 장수가 뭐 수백 페이지가 되고 전부 다 영어 일본어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엑박이나 PS의 게임을 개발해서 검수를 넣으면 떨어지고 다시 수정해서 넣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런 것도 뭐 3번, 4번까지는 무료지만 더 진행되면 비용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런칭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뒤로 밀리는 일들도 생겨요. 근데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그 뭐 투자자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에 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라 그 비디오 콘솔 쪽에 대한 포팅 자체는 조금 그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 기준에서는 그런 것들을 먼저 실패해 보고 저희들이 빨리빨리 해드릴게요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 일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VR 배급자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일들은 저런 마켓으로의 접근을 좀 용이하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HM들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그래서 VR 게임을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VR 배급자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라는 얘기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아주 그냥 명확해요. 이건 뭐 저가 그 되게 경솔하게 내 맘대로 떠들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기본이에요. 공식적인 웹진에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결론은 이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바일은 기계가 5천만 대 이상이에요. 5천만 인구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다가 게임 만들어서 비즈니스 할게요라는 건 누가 봐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뭐 저희들 그 구글에 있는 게임 카테고리 대한민국 전 세계 3등이에요. 한 달에 돈이요 4천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30% 구글이 수수료 뛰면 뭐 한 1,300억 이상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글로벌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대한민국 구글에 들어오려고 환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시장이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숫자 보시면 삼성 기어 VR 800만 대 깔려 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기념품이나 증정품으로 많이 줬대요. 근데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그 들리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공식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어쨌든 모바일 디바이스 그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 기어 VR은 2010 올해 저게 이제 이 쿼터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인데 800만 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PSVR이 180만 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TC 바이브가 66만 대, 오큘러스 리프트가 38만 대예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삼성은 모바일 디바이스니까 일단 제외할게요. PSVR 비디오 콘솔은 우리한테 익숙치 않아요. 제외할게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중할 수 있는 모델은 HTC 바이브, 오큘러스 리프트, PC 클라이언트에 들어가는 HMD 게임이에요. 숫자 보세요. 100만 대예요. 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스팀에 올라가서 내 게임이 지금 VR 게임은 모바일처럼 IAP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10개 올라가 있으면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페이드 버전이에요. 그냥 구매하시면 끝나요. 게임을 계속 한다고 해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그런 게임들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만 개 팔면 끝이에요. 100만 개 이상 못 판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은 저렇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저 HTC 바이브 같은 경우는 기계는 되게 좋아요.
써보고 게임 해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혹자들이 얘기하는 뭐 멀미 현상 이런 것들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내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안에서는 이동을 텔레포트로 하게 되고 뭐 이러면 붕 뜨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동작을 하면서 HTC를 쓰면 뭐 조금 경험을 하면 뭐 게임을 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정도까지는 지금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스톨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저 HTC 바이브를 좀 기본으로 보면 게임이 퀄리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뭐 1060, 1080 욕심 좀 내면 그럼 PC 세팅하는 데는 3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HMD 바이브가 개인용 버전이 한 120만 원, 그리고 비즈니스 에디션이 180만 원. 그럼 반대로 풀어놓으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4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만 HMD 그 양질의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오락 게임 하겠다고 400만 원 주고 사면 집에서 다 쫓겨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오큘러스에서 고라고 하는 299불짜리가 스탠드얼론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구글 데이드림이 99불짜리가 올라왔고요. 내년 8월에는 구글 데이드림도 스탠드얼론 버전이 올라와요. 다 299불에서 더 이하 버전으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소식 하나는 NDA를 맺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2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MS 스토어에서도 VR 카테고리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 8개 회사, 뭐 이제 대한민국의 삼성이 제일 자랑스러운 오디세이라는 모델 갖고 최상의 모델을 갖고 나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VR 개발사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데브킷 주고 게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니네 게임 노출해 줄게, 뭐 번들로 구매해 줄게,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VR 게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금 유리한 환경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으로 제가 드릴 얘기는 결국엔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럴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떠드는 게 그 내용이고 VR 쉽지 않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스팀에다 게임 올리면 얼마 버는데?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얘기고 궁극적인 얘기잖아요. 요거는 이제 스팀 스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VR을 하시다 보면 모바일과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전순환 대표님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친한 분인데, 모바일 쪽에서 마케팅 전문가들은 뭐 이제 알려져 있는 에벤이라는 앱이 있죠. 에벤이가 그런 통계들을 쫙 정리해서 알려주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툴이면, VR 쪽에 오면 스팀 스파이라는 앱이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근데 스팀 스파이가 아직 VR 자체가 역사가 짧아서 그렇게 친절하게 정리까지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보시면 1등이 틸트브러시라는 앱이에요. 틸트브러시라는 게임인데 저 게임이 약 한 42억 원 정도 매출이 났어요. 근데 저 게임이 물론 42억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만져볼 수 없는 돈이기도 하고요. 근데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구글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우리랑 비교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어스라고 하는 회사고 로데이터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VR 업계에서는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을 약 35억 정도 올렸어요. 물론 모바일과 비교하기에는 뭐 진짜 뭐 비교도 안 되는 액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부터 이제 게임들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 35억 매출 가지고 뭐 500억 투자 유치까지 만들어낸 건 팩트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숫자가 그렇게 뭐 맛있게 보이거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이니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VR에 관련된 게임들은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돈은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온라인에서의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계도 싸져야죠. 사람들도 VR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죠. 게임도 재밌어져야죠. 이건 뭐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로케이션 베이스드 VR 아케이드 비즈니스라고 서양에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적어왔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지방까지는 많이 못 내려왔습니다만 주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건대 입구점에 저희들이 한 140평 정도 규모의 방이 15개 정도 되는 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잠실 세내점, 그 옛날에 신천이죠. 잠실 야구장 있는 쪽인데 거기에 100평 규모의 이제 10개 정도 룸을 만들어 놓고 방 크기를 이제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나눠서 큰 방은 2명이 들어가서 같이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게 해놨고요. 좀 작은 방은 뭐 혼자서 게임을 하고 또 온 친구는 구경을 하고 약간 이런 구조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 모바일처럼 그런 수십억의 매출은 아니지만 월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매출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게 그 우리가 알던 막 한 방 빵 터지는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들도 지금 이 매장들을 앞으로 계속 되게 많이 늘려갈 거예요. 이미 홍대도 또 계약을 했고요. 뭐 분당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직영점들이 개인 점주가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규모도 크고 또 오프라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쉽게 뭐 PC방에 비교를 해보면 저도 100% 게임만 소프트웨어만 하던 사람이라 온라인에만 있다 보니 가게 갔더니 보증금이 몇 억이래, 뭐 권리금이 몇 억이래, 이제 이런 일들을 처음 접하고 있는데 개인 점주가 하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호선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다 저희들이 직영을 할 거고요. 그 직영점이 한 10개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도 이제 개인 점주들에게 만들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나중에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 얘기 드리는 건 어쨌든 이런 비즈니스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만든 게임들을 스팀에도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유통하는 게임들에 같이 넣어주시면 여기서도 매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안에 보면 게임이 한 30개 정도, 20개, 30개 정도 저희들이 돌리고 있는데 매월마다 바꿔요. 매월마다.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팀 안에 있는 유명한 게임을 커머셜 라이센스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우리가 만든 게임 더하기 여기 계신 대한민국에 있는 VR 게임 개발사들이 만드신 게임들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매장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방이 더 많아져야 저도 더 많이 살 수 있고 게임도 더 많이 팔려서 서로 아름다운 구조가 만들어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배급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것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저희 회사 소개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YJM은 룸스케일의 비즈니스를 좀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남의 회사, 타 회사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료만 가져왔어요. 이거는 다 노출을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인천 송도에 가시면 GPM이라고 하는 회사가 몬스터 VR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400평짜리 굉장히 큰 VR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저도 저기는 자주 가봤는데 주말에는 생각보다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동대문에 저 VR 가상현실협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제 그런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가 직접 리드를 하면서 수많은 대한민국 개발사들을 다 연맹처럼 길드로 다 묶어서 450평 규모로 11월 중순에 오픈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 선전들을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사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또 VR을 하고 있는 이제 모 S사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홍대에 큰 매장을 또 하나 낼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트랙션류의 매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룸 스케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들끼리도 그 개발을 해서 게임을 유통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장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개발 사이드에서 하나 보면 저희들이 이런 어트랙션들을 좀 하다가 보니까 룸 스케일에 들어가는 스팀에 올라가는 게임들은 플레이 타임 길어요. 1시간, 2시간 넘어가야 되고요. 그럼 개발 기간 길어져요. 개발 기간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 많이 들어가요.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트랙션은 게임 플레이 타임 3분이에요. 길면 5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집어넣고 회수도 훨씬 빨라요. 3분짜리 그냥 놀이동산 가서 기차 한번 타고 돈 7,000원 내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야 이거 게임의 퀄리티가 낮은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VR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놀이 문화가 하나 생긴 거고 이거 써보니까 신기한데 깍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긴 해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리텐션이 어떤데? 라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해결책은 매장을 어디다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더라고요. 내가 로드샵에 내면 사람들은 계속 불러 모아야 되는데 백화점에다 매장을 내봤더니 한 번 타고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수천 명을 넣어주니까 백화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노하우는 그런 리텐션을 유발하기 어려운 어트랙션류의 게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오픈하면 된다. 그리고 리텐션을 유지하고 싶으면 아까 건대 입구라든지 그런 룸 스케일 쪽으로 빠져서 게임의 본질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한 번 온 사람을 두 번, 세 번 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배운 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게임들을 개발하시면 아케이드 게임도 어트랙션 게임도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SBS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11월 말에 3기 공고 나갑니다. 근데 그건 지역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VR 혹시 개발하신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3기에 발탁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동에 사무실도 제공을 해드리고 돈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저 지도에 보시면 서울에는 한국에는 YJM, 일본에는 구미, 핀란드에는 노르딕 이렇게 해서 세 조직이 같이 돌아가요. 매 기수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샘플 안에 있는 VR 펀드에 미국에 가서 여기 이 동기들을 다 풀어요. 그러면 저 VR 펀드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이 쫙 모여들거든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 여기 저기 해서 뭐 시리즈 A, B로 이어지는 추가 투자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으니 저희 SBS라고 하는 조직을 활용하시면 어떤 VR 게임을 개발하고 그 자금을 유치하고 융통하는 데에는 길이 좀 열려 있다. 뭐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진짜를 말씀드려야죠. 또 뭐 번지르한 얘기만 하면 가면 안 되니까. 제일 왼쪽에 보시면 저 YJM 게임즈 서울 VR 스타트업 2기 데모데이 저런 일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 2기의 센터장이 제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에서는 사업 개발을 하고 있고 SVS 센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 규모가 조금 작은 VR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과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맘모식스 에티펩이라는 회사가 저기가 맘모식스라는 데가 SBS 2기 멤버사예요. 에티펩은 1기 멤버사예요. 이걸 저희들이 1년을 해보니까 본인들끼리도 일을 같이 하세요. 에티펩은 VR 하드웨어 의자 만드는 회사거든요. 맘모식스는 게임 만드는 회사고. 근데 저희들끼리 만나서 계속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니까 저 그 하드웨어에 연동되는 게임 만들어서 협약 체결해서 삼성에 가서 뭐 상의도 하고 납품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촌 현대백화점 서울에 있는 그 VR 쉐이크란 브랜드는 저희 YJM은 룸 스케일만 하고 어트랙션은 조금 사실 미흡했었어요. 근데 홍빈이라고 하는 회사가 SBS 1기 멤버인데 거기는 어트랙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대에다가 모든 비용 다 지불해서 매장 하나 열어드렸어요. 이제 이런 협업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 저희 YJM과 SVS라고 하는 조직을 잘 활용하시면 현실적으로 많은 이제 그 협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YJM 게임즈에서 사업개발 실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S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명함을 오늘 되게 많이 갖고 왔거든요. 좀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VR에 관련돼서는 뭐든지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Q&A까지 하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혹시 뭐 VR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VR에 관련돼서는 아직 질문이 없는 걸로 보여서요. 일단은 나중에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예, 어느 분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VR 말이죠. 네. 얼마나 발전되었을까요? 심지어 VR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 뭐 4차 산업이다라고 정의한 건 정부가 한 일이니까 제가 감히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저희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매출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지금 분명한 상황이고요.
그 일어나는 매출들이 좀 많이 늘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하드웨어의 가격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VR에 대한 그 게임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야 하고 모바일처럼 손쉽게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뭐 감히 경솔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어려운 얘기고요. 뭐 어찌 됐던 간에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해야 우리들이 지금 익숙해하고 있는 모바일처럼 활발한 이제 시장이 좀 열릴 거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